예, 과천경찰서 앞에 애국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여기 많이 뵙고해서 많이 익숙하시죠? 예, 저는 저 또한 장재원 박사님과 함께 선관위 5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이게 하기 전에 구호 한번 여기 좋은 구호들이 많아서 구호 한번 간단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사기 5명을 즉각 수사하라! 체포하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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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 사용된 전산 프로그램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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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원 박사는 전산사기 5명과 대질신문 원한다! 대질신문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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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노태악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구속하라! 구속수사하라! 구속하라! 구속수사하라! 구속하라! 4.10 총선 선거부정 주범인 중앙선관위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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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장재원 박사님과 함께 5명을 똑같이 고발했는데 이번에 책임자로 추정되는 사람 두 사람을 더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밑에 실무진만 고발해서는 되지가 않고 책임자 그 바로의 상급자 바로 직근 상급자를 바로 같이 고발해줘야 이 부정선거에 대한 4.10 부정선거에 대한 결제 라인이 어떻게 타고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외에 우리가 결제 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제가 고발했습니다. 한 사람은 김땡땡인데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김땡땡으로 이렇게 명칭하겠습니다. 김땡땡 중앙선관위 정보운영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성은 김씨입니다. 김땡땡이고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5명 실무진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선거 조작을 했던 전산 조작을 했던 이 5명뿐만 아니라 바로 직근 상급자인 이 전산 조작에 대한 모든 문서를 결제하는 결제 라인에 해당하는 그 결제 라인까지 싹 다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재원 박사님과 제가 고발한 5명과 함께 이 정보운영 과장과 정보운영 국장 이 두 사람도 바로 여기 과천경찰서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이번에 전산 조작을 한 총 7명이 이번에 과천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5명 때문에 골치 아프다 그랬는데 2명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골치 아픈 게 아니고 골이 깨질 겁니다. 맞아요. 예. 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 중앙선관위 위원장 같으면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우두머리를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선거 부정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이 체제를 공산 독재 체제로 몰아간다는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진짜 열불나고 천불나지 않습니까? 털려줘 빨리 쳐주게 되건. 이 노태우를 비롯한 김용빈을 비롯한 이 중앙선관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열불나고 천불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국회를 바꾸고 지금 300명의 저 가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재선거에서 다 바꾸고 4.10 총선 무효화시켜서 다 바꾸고 나면 반드시 자기들이 법관을 시작하면서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월급부터 마지막까지 퇴직할 때 월급 모두를 바로 회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바로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경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천경찰서의 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공무원이 감히 한다는 말입니까? 감히 배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태악 사탄마귀의 종인 노태악에게 경고합니다. 노태악 너 자수해라. 가서라. 너 자수하지 않으면 너부터 너 가족들 모든 것이 다 작살날 거다. 살려다. 노태야, 너는 자유대한민국 국가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선거부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네가 만약에 조응한다면 여기 과천에 계시는 과천대첩에 지금 참가하시는 모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열불나고 화가 나서 죽겠는 이 모든 국민들이 중앙선관위를 박살내고 노태악을 끄집어내서 발로 밟아버릴 것입니다. 살린다. 어찌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도 갖지 않고 대법관을 할 수 있습니까? 노태악뿐만 아닙니다. 김명수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일 마찬가지입니다. 조재현, 천대엽, 이동원, 김선수 이 대법관이라는 놈들이 썩어 빠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것에 앞장선 이 대법관 놈들 싹 다 처형해야 됩니다. 싹쓸어. 썩어 빠진 사법부를 개혁하고 대법관을 처형하자. 처형하자. 노태악을 비롯해서 김명수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들은 절대로 우리 국민들을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여기 과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 도시에서 공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자영업자가 영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에 대한 비용을 뽑기 힘들 정도로 공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애국자들은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체제가 바뀌어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체제가 바뀌어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어서, 공산주의가 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구의 한 5분의 1이나 5분의 1.5가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자영업자들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애국자들이나 우리 애국자들은 다 건전한 소비자들입니다. 이 건전한 소비자들을 다 없애고 나면 당신들은 뭐 가지고 장사할 겁니까? 국가가 주는 돈을 받아먹고 살 겁니까? 배급 받아먹고 살 겁니까? 땅 파먹고 살 겁니까? 이 부정선거에는 바로 자영업자들도 들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가진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똑똑히 이러십시오. 당신들이 자녀들이 과연 독재 정권의 그 독재 수하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독재 정권에 살게 만들고 싶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 자녀를 앞으로 키우고 교육시키고 싶다면 당장 이 과천경찰서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경찰관들 다 장가 갔지 않습니까? 결혼했죠? 당신들 자식들 다 있죠? 당신들 자식들이 공산 독재 치하에서 그렇게 올바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부정선거는 국민뿐만 아니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망하고 나면 당신들에게 월급이 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해체라는 명목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기업, 세계 초인류 기업, 우리 국민들이, 재외 국민들이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코리아 넘버원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게 만든 저 삼성을 재벌이라고 말하면서 삼성을 해체한다고 말하는 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이 맞습니까? 아니요. 어찌 그러한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1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저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이번에 바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저들을 제1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요, 영적 지도자이시고 애국운동의 선구자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번에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 4.10 부정선거를 피를 뿌리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는 8월 15일 날 되는 날 여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께서는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저 부정선거를 해체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가열찬 피를 뿌리는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농담 아닌 말인데요. 농담 아닌 진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매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 죽음 또한 값진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평안한 죽음 그리고 행복한 삶, 넉넉한 형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막강한 그런 상태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부 다 목이 잘리고 톱으로 캐는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삼층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과히 사람의 입으로는, 사람의 단어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천국을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6.25 사변이라는 저 피를 뿌리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피를 뿌린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기껏! 그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이 시기에 6.25 동란 때보다도 더 위험한 체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6.25 동란은 주변에 도우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16개에 되는 국가, 미국도 엄청난 5만이 넘는 대군을 보내고 엄청난 무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정선거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람들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바로 체제전쟁인 것입니다. 그때의 전쟁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무기전쟁이었으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과천의 전쟁은 바로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6.25 동란에서 졌다면 우리는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이 바로 지금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체제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공산체제로 들어가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기와 같이 버리셨듯이 피를 뿌려서 만들어 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피를 뿌리더라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며 지켜오신, 수호해주신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자유민주주의의 말로 올바른 정치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재자, 한 인간, 한 정당, 그러한 독재 정당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스리는 나라, 국민들이 주인이라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될 때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권이 된다는 것을, 정부가 된다는 것을, 국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번 4.10 부정선거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뭐 부정선거 있었어요? 그리고 코웃음 치면서 뭐 이제 와서 무슨 부정선거야, 다 끝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10 총선은 빼박 부정선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받쳐내지 못하면 저 가짜 국회의원 192명, 민주당의 192명이 각종 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있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되살려놓은 저 원전을 또다시 파괴시킬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전기로 해가지고 25원을 사고 원자력으로 5원을 사서 국민들에게 17원에 팔면 나머지 170원에 팔면은
한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는 순간 모조리 한전은 적자가 납니다. 한전의 적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의 태양광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50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전기를 270원에 사게 만드는 저 태양광 사기 문재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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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원전 폐기 즉각 구속 수사하라.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라. 철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 가지 약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증세 4법과 방송장악 3법과 검사 소멸법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악법을 만들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러한 모든 법률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파괴시키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파괴되면 우리의 사유재산제는 사라집니다. 중산층을 파괴하고 사유재산제를 파괴하는 사라지게 만드는 저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92석을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92석을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 200석 이상으로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 국회의원 200석 이상으로 만드는 길은 반드시 이번에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사회공 총선을 무효화할 수 있어서 재선거에서 국회의 판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 중앙선관위 당장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백골! 육군 삼사단 백골문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백골! 아. 백